안녕하세요. 영미문학 읽기 과목을 맡은 전영아입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13명이라고 들었는데요. 오붓하게 책을 같이 읽으면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온라인 강의로 수업을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아쉽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얼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이 1시간으로 구성된 수업이 아니라 블록 수업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오늘 하고 바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영미문학 읽기 과목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과목을 통해서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한번 선생님이 왜 학생들이 이 과목을 들으려고 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이유는 바로 원서를 스스로 읽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 원서를 스스로 읽어보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학 중에서 시를 느껴보고 싶다.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고전 문학 작품, 자, 이런 것들. 현대 문학뿐만 아니라 고전 문학들은 어떤 내용일까,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명대사를 배워보자 또는 외워보자. 그 극 중에서 어떤 명대사가 있는지 하나 정도, 몇 줄 정도 외워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서양 문화에 또는 영어권 문화, 서양 문화, 여기에 깊이 뿌리내린 생각 또는 개념이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번 학기 영미문학 읽기 수업 시간에 다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영미문학 읽기 수업을 선택하신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한 학기 동안의 수업 활동과 평가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소설을 읽는 것이 주요 활동이 될 것 같고요. 영어 원서 독서를 통해서 고전 소설과 현대 소설을 감상할 예정입니다. 물론 현대 소설 위주로 감상을 하고요. 고전 소설은 현대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진 자료로 그 일부를 읽을 예정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세요. 자, 이 활동을 통해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매 시간마다 작성을 하게 되고 이 포트폴리오를 모아서 수행평가 30%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작품을 몇 개 읽은 후에 3가지 수행평가를 또 할 예정인데요. 읽은 작품들에 대해서 퀴즈를 보는 시간을 가지고 이 퀴즈 형식의 수행평가를 영미소설 분석이라고 명칭을 하고 수행평가의 20%를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소설과 관련된 수행평가는 영미소설 중에서 한 작품을 골라서 리포트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리포트는 수업 시간에 같이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설의 내용 중 일부를 대본으로 만들어서 연극을 해볼 예정인데 만약에 이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길어진다면 이 부분은 아마 변경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과 재밌게 이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4개의 소설과 관련된 활동에 대해 알려드렸고요. 영미시를 감상하고 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울 예정인데요. 자, 그 후에 영어로 시를 써보는 활동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쓰는 작업이 사실은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너무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게 다 허용이 되는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선생님하고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학기 말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발표를 하면서 학기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계획한 것 같나요? 그렇지만 걱정을 하시지 말고 선생님과 같이 활동을 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길 텐데요. 지필고사는 어떻게 하나요? 자, 지필고사 비율이 없죠. 자, 지필고사는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필고사를 치르지 않고 수행평가 100%로 이 과목을 수행할 예정이었는데 대신에 소설을 읽고 나서 영미소설 분석이라는 이 퀴즈가 지필고사 대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온라인 수업이 너무나 길어진다면 지금 나온 이 수업 활동과 평가 내용이 많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수업 활동을 선생님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 2차시 블록 수업인데요. 오늘부터 첫 소설을 읽겠습니다. 첫 소설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자, 책의 표지와 가장 뒷페이지를 사진에 올려놨는데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The Miraculous Journey of Edward Tulane. 자, 한국어로 제목이 뭘까요? 자, 바로 제목은 에드워드 툴레인의 신기한 여행입니다. 이미 번역판으로 읽어보신 학생들이 있을까요? 자, 읽으셨다면 원소로 읽는 것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케이트 디카밀로라는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분은 뉴베리 메달 수상 작가입니다. 뉴베리 메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뉴베리 상은 미국에서 아동문학의 기여도가 아주 높은 작가에게 주는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케이트 디카밀로는 미국의 대표적인 아동문학가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미국의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읽는 소설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미문학 읽기반에서 가장 먼저 읽을 소설은 가장 쉬운 레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을 볼까요? 이 그림, 이 책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요? 자, 이것을 보면 SBS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이 드라마를 기억을 하십니까? 도민준 천송이 신드롬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랑을 받은 드라마죠. 바로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인 도민준이 극중에서 읽었던 책이 바로 Miraculous Journey of Edward Tulane, 바로 이 책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이 아마 초등학교 6학년 때 봤던 드라마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여러분 지금 고3이니까 6학년 때 이 드라마를 했을 건데 도민준이 외계에서 온 되게 차가운 캐릭터잖아요. 그래서 천송이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소설에서도 비슷한 캐릭터를 가진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인공이 사람은 아니고요. 자, 바로 어떤 주인공일까요? 자, 바로 그 주인공은 토끼입니다. 토끼 인형이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네요. 자, 마음이 차가운 토끼 인형인 에드워드 툴레인. 이 에드워드 툴레인이 바로 이 토끼의 이름인데요. 이 토끼의 여행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갑고 교만하던 에드워드 툴레인, 이 토끼 인형이 여행을 통해서 타인과 소통하고 사랑을 배워간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겪을 법한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 물론 어른들이 함께 읽기에도 손색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온라인 클래스에서 어떻게 독서를 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클래스 수업 링크 들어가시면 링크 되어진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 화면에 챕터 1부터 챕터 27까지 27개의 챕터로 구성된 것들이 쭉 이어지는데요. 이때 이 링크 되어진 영상을 누르면 동영상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읽으시면 그냥 플레이를 누르시면 음성만 들리거든요. 근데 음성만 들리면 사실은 읽기가 좀 힘들어요. 우리는 눈으로 책을 읽어야 하니까 자막을 보면서 읽어야겠죠. 그래서 방법은 자, 이 화면에서 동영상으로 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면 맨 아래 자막 버튼이 있습니다. 이 자막 버튼 이렇게 키보드처럼 생긴 이 자막 버튼을 누르시면 음성과 함께 영어 자막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재생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느껴지실 때는 우리 책을 읽을 때 어떤 문장에서 막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는 문장이 다 나올 때마다 pause 버튼을, 정지 버튼을 눌러서 읽으신 후에 다시 플레이 재생 버튼을 누르시면서 독서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어려운 단어가 나오거나 모르는 단어가 나올 때는 그 단어를 잠깐 이 화면을 정지하시고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단어를 검색하시면서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온라인 클래스에서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우리 독서를 할 때 아까 그 영상으로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면서 독서를 하는데 우선은 독서를 할 때 매 시간마다 Literature Reading, 포트폴리오 이것을 하나씩 작성을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고 나서 내용을 읽으면 훨씬 더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그림처럼 포트폴리오에 한 화면을 캡처해서 여기다 올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일단 첫 번째 학습지 파일을 미리 다운받아서 문서를 열어놓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을 클릭하면서 독서를 하면서 자, 세 번째, 학습지를 채우고 저장해서 파일을 차시별 게시판에 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온라인 클래스에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매 시간마다 채워야 될 이 학습지, 이 리딩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Guess the meaning 이라는 이 활동이 있는데 첫 번째 어휘의 뜻을 추측해보는 활동입니다.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당연히 사전을 검색해 보면서 읽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그 중에서 몇 개의 단어 이것을 이 학습지에다가 적어 놓을 텐데요. 이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이 적어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 좋아하는 문장이나 대사를 한번 적어봅시다 라는 이것이 2번 활동입니다. 요것은 읽다가 마음에 드는 인상적인 문장이 나올 때마다 학습지에 바로 적어두면 편하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Write a short summary 라고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세 문장으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적어봅니다. 자, 적어도 세 문장이고요. 만약에 문장이 너무 길 경우에는 굳이 세 문장이 아니더라도 세 줄 정도의 길이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Creative Task라고 나왔는데 이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대한 활동인데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읽고 나서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적어보거나 또는 창의적인 질문을 쓰고 그에 대한 답변을 써보는 것. 그런데 이 많은 창의적인 활동, 주관적인 감정 이것을 굉장히 쉽게 적어내기는 힘들겠죠. 영어로 적기는 좀 힘드니까 영어로 쓰시면 좋고요. 물론 그렇게 영어로 쓰기가 힘드시면 한글로 쓰셔도 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4번 Creative Task는 한글로 써도 됩니다. 학습지에 다 적어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5번. 이것은 Comprehension 퀴즈 부분이 되는데 글을 다 읽고 나서 얼마나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답으로 써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상을 다시 한번 재생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하겠죠. 이 책은 총 27챕터로 되어 있는데 한 차시에 2챕터 정도를 읽을 예정이고요. 이번 블록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1, 2차시를 읽고 포트폴리오 한 장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챕터당 재생 시간은 5분에서 6분 정도로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시면서 읽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서 1, 2차시 과제 제출방에 파일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포트폴리오 학습지를 다운받으시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 후에 소설 읽기 영상을 재생을 해봅시다. 그리고 소설을 읽을 때 자막 버튼을 누르시는 것은 잊지 않으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온라인 클래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